안녕하세요. 방송대 졸업생 남목하입니다. 이 영상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고 감점이나 0점 처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시는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 과제는 제가 재학 중 작성한 과제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 문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의 글쓰기 요령에 대해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강 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영상학과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20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졸업생으로 경영학과에 2016년에 입학을 하고 법학을 복수 전공을 해서 2020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바로 재입학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에 수강했던 교과목이고요.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는 필수 교과목으로 학점이 1학점이라서 졸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해서 점수를, 그러니까 패스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사진에 의해, 방송에 의해 영상 제작 입문, 글쓰기, 현대 광고와 카피 전략, 미디어 스토리텔링 교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에 의해 과목에 대한 과제물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과제물 점수는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고, 기말고사 시험에서는 2020년 1학기 때부터 이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집합을 하지 않고 기말고사가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이제 과제물로 대체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말 과제물은 65점을 받아서 총점이 95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죠. 예. 대부분 학습자들이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들 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에 의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출석 수업이 있는데 출석 시험을 보지 않고 출석 대체 과제물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제물이 나온 거예요. 그죠? 과제물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를 받았고, 영상 제작 입문도 대체 과제물로 30점, 글쓰기 과제물 30점, 현대 광고 카페 전략 30점, 미디어와 스토리텔링도 역시 30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습자들이 이렇게 점수를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기보다도 과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진에 의해 과제물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도 1학기 미디어와 컴퓨터 학과 대상 학년은 1학년이고 사진의 이해 과목입니다. 과제물 작성 시 지휘사항 아래 한글 MS 워드로 작성. HWP 확장자가 될 것이고 이것은 DOC 확장자가 되겠죠. 글자 크기 12, 줄 간격 130%, 작성 분량 A4 기준 표지 포함해서 5장. 그걸 정확히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분량을 따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일 용량은 5MB 이내로 과제를 작성하고 압축 파일로 과제물 제출은 금지합니다. 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목차, 참고문헌 등 제시해야 되고, 갖춰야 할 기본 형식 세무사항에 대한 표절 관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참고 문헌 제시 없는 무단 복사 부분에는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표절 이외의 부분만 평가합니다. 자,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 글에 인용한 사람 이름, 연도를 표기한다. 예, 본문 인용 부분 홍길동 2020. 홍길동은 인용한 부분의 저자, 2020은 저작 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홍길동 제목 출판사 연도의 내용을 참고문으로 작성한다. 자, 참고문은 양식. 저술,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인터넷, 저자, 제목, 웹사이트 주소, 확인한 날짜. 참고문헌 김대욱의 3인, 사진에 의해 한국방송통신대학 2016. 자, 이렇게 주의사항, 지시사항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공통입니다. 1. 디지털 카메라의 시각의 확장, HDR, 파노라마, 이미지 스티칭, 포커스의 정복, 헬리콘 포커스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시오. 15점. 2.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롱 숏에 관해 기술하시오. 영화와 영상을 한 편 고르고 기술한
세 가지 숏이 영화,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시오. 역시 15점입니다. 자, 사실 이 과제물의 이 공지가 수업의 어떤 이제 전반기에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물을 접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이 사진이라는 이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될 때에는 뭐 HDR이라든지 파노라마, 이미지 스티칭, 포커스의 정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이제 과제에서 제시된 어떤 용어들이 교재에도 나오지 않은 심지어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했는데 뭐 인터넷을 하면 어떤 이제 참고 문헌이나 그 인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 점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의 해석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에 그 용어가 나와 있지만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화에 어떤 영화를 선정하고 그 영화에 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 SNS 상에서 그 어떻게 이 영화를 정하는지, 어떤 영화를 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필요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 기간은 이제 잘 지켜줘야 되겠죠. 자, 과제, 제가 쓴 과제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 온라인 제출용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자, 교과목, 학번, 성명, 연락처 적고 과제명도 역시 간단하게 적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시각의 확장,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롱 숏 이렇게 했고요. 목차, 서론. 자, 2. 디지털 카메라의 시각의 확장. 1. HDR 파노라마 이미지 스티칭 헬로콘 포커스. 가 HDR 나 파노라마 다 이미지 스티칭 라 헬로콘 포커스. 이렇게 했고 2번 사진에 미치는 영향. 자, 3. 숏 구성. 1. 숏, 가, 미디엄 숏,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나, 미디엄 숏, 다, 롱 숏. 2. 영상에 미치는 영향, 가, 영화 1917, 2019년 작품입니다. 나,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롱 숏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 이렇게. 목차를 이제 작성을 하고 했는데, 목차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죠? 문제에 제시된 그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목차로 연결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 사진이 발명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진 촬영 장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이나 기법에서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사진은 여전히 사각형의 프레임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사진의 형태가 사각형인 것은 사진을 표현하거나 보는 방식에서 사각형의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한된 영역 안에서 다양한 사진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단지 보이는 것에서 나아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보이는 대상을 촬영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게 되고 디지털 카메라의 활용이 더욱 유용해짐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 시각을 확장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을 촬영할 때 비율에 따라 촬영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의미와 기술들이 사진을 표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각에 대해 사진 또는 영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 제가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글쓰기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사전에 설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디지털 카메라의 시각 확장.
HDR, 파노라마 이미지 스티칭, 헬리콘 포커스. HDR. HDR이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디지털 영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기술 용어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이다. HDR은 가장 밝은 부분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영역에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 사람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과 최대한 가깝게 화면 밝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이다. 사람의 눈은 약 10,000니트 정도의 밝기 범위를 지각할 수 있다. 일반 디스플레이에 입력되는 영상은 약 100니트 정도이지만 HDR을 이용하여 1000니트 이상의 밝기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자, 박재문 2017. 자, 논문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HDR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 TV는 어두운 동굴 벽의 질감이나 모양과 색깔을 표현할 수 있고 햇빛이 쏟아지는 바다 위에서도 요트나 햇살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HDR은 현재 HDR10이 가장 많이 쓰이고 HDR10 플러스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삼성전자 2020 홈페이지에서 삼성전자 TV를 홍보하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파노라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3:1 정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노라마는 6 곱하기 17cm의 필름을 사용하는 파노라마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했는데 카메라의 형태가 필름의 크기만큼 커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파노라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어붙여 넓은 이미지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김대욱의 3, 2017. 파노라마 카메라와 파노라마를 만드는 기술로 파노라마 사진을 마치 실제 경관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미지 스티칭. 이미지 스티칭이란 2개 이상의 독립된 사진 이미지를 결합하여 파노라마 이미지 또는 하나의 넓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미지 스티칭 기법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지 스티칭은 앞서 설명한 HDR과 파노라마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HDR이 적용된 사진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노출 수준으로 2개 이상의 사진을 찍어 하나의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HDR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진을 찍어야 한다.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고정하는 것이 최상의 HDR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삼각대나 스테빌라이저가 필요하며 블렌딩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도비 포토샵 도구에도 HDR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 헬리콘 포커스. 헬리콘 포커스란 2003년에 헬리콘 소프트 리미티드가 개발하여 출판한 상용 디지털 이미지 처리 도구를 말한다. 헬리콘 포커스는 HDR 이미지와 파노라마 사진을 생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헬리콘 포커스는 부분적으로 다르게 초점이 맞춰진 여러 디지털 이미지의 초점 영역을 혼합하여 이미지의 피사계 심도를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다. 헬리콘 포커스는 피사계 심도 DOF, Depth of Field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주요 용도는 매크로 이미지나 풍경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위키백과 2020. 이 사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카메라의 시각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은 일반적인 사진과 다른 사진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 HDR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풍경 사진에서 이미지가 밝기 값의 범위가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다면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값의 차이가 이미지의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만드는 것이다. 카메라는 아직 우리의 눈이 인식하는 것만큼 넓은 범위에 걸쳐 섬세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다르거나 부족한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래서 HDR 프로그램은 특히 콘트라스트가 높은 사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진을 바로잡는 기능을 한다. 만약 어떤 장면이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을 때 어두운 부분에 노출을 맞춘다면 밝은 영역은 노출 과다가 되어 거의 하얗게 표현되기 때문에 장면을 사진에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밝은 부분에 노출을 맞추면 어두운 부분이 노출 부족이 되어 어두운 영역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현실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방법은 일단 다른 노출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후 HD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다. 팀 쿠퍼 2016. 이미지 스티칭 기법을 이용하면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넓은 화각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자연 환경의 경치나 풍경을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구현할 수 있지만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연결하게 되면 같은 시간에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고 노출이나 초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수적인 작업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파노라마 기술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고 360도 VR 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김효찬 2017. 또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하여 실제 크기로 구현한 자동차 디자인 품평을 할 수도 있다. 3. 숏 구성. 1. 숏, 가, 클로즈업 숏. 클로즈업 숏은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등장인물의 일부분이나 사물, 배경을 화면의 큰 장면으로 묘사하는 방법이다. 피사체가 인물이면 어깨 부위부터 얼굴이 나타난다. 등장인물의 눈에 집중하게 하여 눈빛을 클로즈업하거나 표정의 움직임을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클로즈업은 내용보다 인물의 피부나 외모에 관심을 끌게 할 수 있고 때로 답답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김대욱의 3, 2017. 미디엄 숏. 미디엄 숏은 중간 거리 장면을 뜻하는 것으로 롱숏과 클로즈업 숏의 중간 거리로 대상을 보는 것이다.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허리에서부터 머리 위까지로 보지만 무릎에서부터 허리 위까지를 화면에 담기도 한다. 인물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전신을 모두 촬영한다. 미디엄 숏에서는 인물의 세세한 동작이나 상태까지 볼 수 있고 표정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김일태의 4, 2008. 롱숏. 롱숏은 먼 거리에서 대상을 촬영하여 피사체와 먼 거리에 있는 배경을 나타낼 수 있다. 롱숏은 대상이 어떤 공간이나 환경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인물의 상태와 배경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롱숏은 일반적으로 화면 내에서 여러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나 형태, 그리고 위치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영화에서는 인물이 처한 환경에 대해 알려주며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 영화 1917 2019년작.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롱숏이 영상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개봉한 영화 1917을 선정하였다. 영화 1917은 이미 영화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 촬영상, 작품상 등 수상을 하여 뛰어난 명작이라고 평가받은 작품이다. 영화 1917의 시각효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영화 전체를 하나의 롱테이크로 연출하여 주인공들의 시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다. 이러한 연출 기법을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고 한다.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미가 돋보인다. 예를 들면 독일군 스나이퍼와의 총격전에서 적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주인공의 화면만 보여주므로 언제 어떻게 공격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있다. 나무 읽기 2020 3월 20일. 영화 1917 구글. 클로즈업 숏, 미디엄 숏, 롱숏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화 1917에서 클로즈업 숏은 자주 사용되었다. 클로즈업 숏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전쟁 상황에서의 심리적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화가 시작할 때 주인공들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클로즈업된 표정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떠나는 장면에서는 클로즈업된 시선이 이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표정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독일군 저격수와의 총격전 끝에 기절한 주인공의 얼굴을 가득 채워서 그가 오랫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정찰 중이던 독일군을 피해 한 건물의 지하실에 들어가 프랑스 여인을 만나 치유를 받을 동안에도 아기를 발견했을 때도 역시 편안한 표정을 짓지만 이내 다시 긴장감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에서 그가 겪어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을 준다. 이처럼 클로즈업 숏은 주인공의 표정에 집중하여 인물이 겪고 있는 심리 상태를 예측하고 시청자가 공감함으로써 영화의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영향을 주고 있다. 미디엄 숏은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서 대화할 때 주로 사용된다. 처음 임무를 받은 장면에서 두 주인공은 상관의 맞은편에 서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두 인물을 동시에 담아야 하므로 미디엄 숏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디엄 숏은 두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게 된다. 이처럼 영화 속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미디엄 숏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일관성을 보인다. 또 주인공 스코필드가 눈에 들어간 모래를 물로 씻어내는 장면은 반복되던 사주 경계와 걸음이 아닌 다른 행동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에도 미디엄 숏이 잘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롱숏은 상당히 많이 사용된 기법이다. 영화의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원 컨티뉴어스 숏 기법에 맞춰 주인공의 걷는 장면이 많다. 특히 걷거나 뛰는 장면은 대부분 롱숏으로 촬영되었다. 롱숏의 구성은 주인공들이 지나는 주변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들이 중립지역으로 올라가자마자 전방에는 장애물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고 폭격으로 인해 타버려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과 웅덩이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을 모두 헤쳐나간다. 다시 한번 산더미처럼 쌓인 탄피밭을 지나 숲을 지나고 나면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데 전쟁의 참혹함 대비 들판의 평온함을 극적으로 대비한 것 같다. 이 영화는 숏이 컷없이 계속 연결되며 변화되는 형태를 하고 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주인공들을 함께 담기 위해 롱숏과 미디엄 숏을 동시에 배치한다. 민가를 탐색할 때 창문 밖의 인물과 집안의 인물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후에 있을 그들의 운명을 짐작하게 한다. 뒤에서 주인공들이 전투기를 바라보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한 명은 멀리 모습 전체가 보이고 한 명은 가까이에서 허리부터 머리까지만 보여준다. 그들의 배치는 숏을 위해 정해졌을 것이다. 인물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부터는 롱숏은 자유자재로 사용된다. 조명탄이 터진 야간의 폐허 속을 달리는 모습에서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참호 속을 달리는 모습, 마지막으로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장병 사이를 지나며 달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롱숏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영화를 극적으로 순간으로 몰아 관객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자, 이렇게 해서 표지를 포함하여 정확히 5장 그리고 참고문헌은 오버가 됐습니다만은 참고문헌은 그 분량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참고 교재 뿐만이 아니고 가장 먼저 이 내용에서 포함한 그 참고 문헌 순서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연구 논문 그리고 기업의 홍보 사이트, 교재, 위키백과, 기타 어떤 논문을 활용하여 글을 작성했는데 뭐 인용을 했지만은 뭐 그대로 복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그 글을 읽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을 작성한 것이지 뭐 그대로 사용한 것은 없다는 것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 뭐 과제물 작성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